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이 시장을 끌어내린 그런 하루였다. 이런 평가들 많이 나오고 있죠. 내용을 정리해보면 1월에 고용 인플레이션 지표가 너무 강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부분은 좀 진정될 것 같은데 여전히 서비스, 임금 이 분야가 세다. 그다음에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그럼 금리 계속 올리다가 해고자 늘어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더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해고되는 게 더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 금리는 예상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파월 의장은 원래 뭐 정책 당국자가 그렇긴 하지만 단정적인 이야기 한 건 없어요. 이렇다면 이렇게, 이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깐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장이 좀 눌려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긴 하는데 투자들이 워낙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뒤에 있는 일정이 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발언 대비 시장이 좀 세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낙폭이 생각보다 또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나스닥이 다우보다 오히려 덜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증시 개장하기 전에 닉 티미라우스가 미리 파월 의장이 저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경제 활동으로 금리 더 세게 제시할 것 같다. 그러니까 파월의 회견 전에 이미 트윗을 올려서 투자자들이 일부 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어떤 분석가들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좀 경기 침체 피할 것 같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랠리의 막바지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하락장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긴 했는데 이게 뭐 올라간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강할 거다 이런 이야기란 건 아닌데 어쨌든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갈 거고 뭐 피터 부크바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저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0.25로 올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은 하는데 낙폭이 또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낙폭이 뭐 폭락이라든가 투매 정도 수준은 아니고 에이 또 그렇네 라고 하면서 좀 하락하는 정도로 일단은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이후에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어서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투자들이 또 걱정한 거는 장단기 금리차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1% 차이가 넘어요. 그게 이제 82년도인가요? 그때 이후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기에 돈 빌리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는 되게 나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투자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다시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라는 점이 부담이 되고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도 아예 이번에 0.5 그러니까 이번에 0.5를 한 번에 올릴 거다. 그리고 나서 두 번 더 올리고 5.5에서 5.75 이게 지난 하루 전까지만 해도 5.25에서 5.50에 있었던 게 하루 만에 5.50에서 5.75 쪽으로 올라갔다가 5달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 금리 5번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경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0.25를 더 올린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한 걸 보면 사실은 외국인들은 되게 많이 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매도 비중이나 매수 비중이 보면 매수 비중이 줄고 매도 비중은 조금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하락을 끌어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장난친 거죠. 그러니까 선물에서 있는 거 매도를 치고 선물 매도 치니까 반대를 금융투자가 쥐게 되고 반대 주면서 이제 현물을 팔게 되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가지고 이제 주로 장난을 친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면 일정한 수준에서 샀다 팔았다가 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라서 뭐 이제 그 청산하는 게 있어서 그 변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만기 주간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력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융 투자가 오늘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두산마켓,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매수한 게 있었고 뭐 DB하이텍 이게 또 이슈가 있었죠. 그다음에 LG전자 리포트 나온 종목이고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군들이 좀 업종별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는데 하이닉스는 팔고 이게 동시에 들어오질 않아요. 좀처럼 그러니까 동시에 한 3일 연속 들어와야 이제 시황이 풀린 걸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한 날은 뭐 시총 상위는 다 매도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매수 쪽으로 볼 건 없는데 다만 이제 기아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가 저렇게 많이 팔았던 상황에서도 순매수로 잡혔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죠.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움은 팔고 에코프로는 사고 LNF는 사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최근에 세 종목을 다 팔았다가 좀 골라서 매매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는 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YTN이라든가 오늘 급등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일부 통신 장비주들 중에서 일부를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사들였던 도진세미캠이 좀 매도로 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 기관 투자들은 오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 담은 것도 담은 건데 여전히 이제 2차 전지는 매도를 하는데 그 바이오 제약 계열의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하여튼 그런 쭉 내려다 보면은 바이오나 제약 계열의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의 시총 정도 되는 종목군들의 매도를 이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정도 규모로 받아낼 수 있는 건 3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제약 바이오, 반도체. 지금 이제 다 일부는 이제 바보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가서 기관 쪽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지 추세로 이제 제약 바이오로 완전히 넘어간 건지는 조금 더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기관에서는 좀 업종별 특이점이 좀 감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의 이슈를 보면 파월의 영향은 보통은 좀 길게 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재료하고 섞이면 골치 아픈데 순수하게 파월의 영향은 2, 3일이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그렇게 그칠 건지. 근데 이제 일정이 좀 부담이 되죠, 사실은. 예, 일정이 또 이제 파월의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됐어. 그러면 이제 한 2주 정도 고생하는 거고, 파월의 전제 조건에서 그렇다라면, 근데 그 라면이 안 되면 뭐 고용이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온다든가 이래버리면 이제 파월의 발언은 이제 싹 지워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금리가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선방했거든요. 다우가 더 빠졌어요, 오늘.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오늘 장에서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이제 오늘 장에서 안 빠지고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시장 자체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환율이 1320원이 또 됐거든요. 예, 이게 이제 1320원 왔다 갔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구간에 또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 뚫리면 그때보다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이 구간 정도에서 고점을 만들어 줄 거냐.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6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달러도 굉장히 중요한 고비점으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좀 꺾여주는 흐름이 나오면 또 외국인들 환차익 구간이 되니까 더 수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들은 뭐 2차 전지 엔터,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일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시장이 하락으로 가려면 경착륙 걱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경착륙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자산 가격 하락. 저건 뭐냐면 부동산하고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급락을 하고 실업자가 급증을 하고 성장률이 급락을 해서 불황으로 완전히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경착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동산 주식 뚝 떨어지고 이제 실업자가 급증하는 게 나타나줘야 돼요. 그럼 연착륙은 뭐냐? 고용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타격 없이 완만하게 경제가 내려앉는 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그렇지 경착륙 가능성보다 연착륙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근데 시장은 경착륙이 된다라면 되게 많이 급락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표로 삼는 게 고용, 파산 위험 기업들, 소비자 신뢰, 성장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착륙, 연착륙을 가르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 중에서 이제 기업들의 파산 위험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 그래가지고 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신용등급 낮은 기업들의 이자 비용, 그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근데 이 비용이 높아지면 이자가 올라가면 이제 자금을 못 구하는 게 되니까 그럼 기업들이 파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되는 건지를 보는 건데 아직까지 그럴 조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착륙 단계는 아닌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런저런 인플레이션 수치도 안 잡히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저 단계로 갈지도 몰라,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게 될 고용 지표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인데,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이게 작년도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폭락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며칠 빠졌다가 급반등 나오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FMC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빠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때는 파월 의장 발언 자체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안 가고 급락이 나오긴 했어도 그때도 뭐 보통은 2, 3일 정도인데 저 때는 조금 더 가긴 했죠. 근데 다른 재료가 시너지가 나면서 빠졌었거든요. 그때
뭐 FMC 회의 때 되게 실망스럽다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하고 겹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대형주들이 또 빠지고 뭐 이런 어떤 스토리들이 자꾸 나오면서 이제 우리 증시도 고전하고 뭐 미증시도 안 좋았고 이런 국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이제 그렇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게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하나의 어떤 도화선이 될 거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때하고는 좀 큰 대단한 상승이 나온 후 정도라서,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뭐 대단한 상승이 나왔던 건 아니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재료가 시너지가 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ADR이 내일 아침에 코스피는 과매도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과매도권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만긴 날. 그래서 조금 종목들별로는 이제 부담이 덜해져서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러니까 좀 테스트해 보기도 좋죠. 그래서 내일 이후에 어떤 상승 종목들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유튜브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고릴라 리서치 카페,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많이 검색해 주시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그냥 아침에 미리 올려버렸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한번 보시라고, 시장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제 파월보다 좀 딴 거 보라고. 사실 파월 걱정은 걱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발언 하나로 하락장으로 가는 사례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재료가 시너지가 난다라는 게 걱정이니까 이제 좀 그것까지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과매도권으로 내려가게 됐다.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수습이 된다라면 이제 낙폭주들이 좀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변화를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